안녕하세요. 책벌레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책 도파미네이션을 통해 단순히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서 도파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파트 1 마이클의 이야기. 여러분 혹시 고통이 쾌락을 만든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이클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마이클은 성공적인 사업가였지만 약물 중독으로 인생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는 약물을 끊은 후 찬물 요법을 통해 회복의 길을 찾아냈죠. 찬물 샤워와 얼음 목욕은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는 엄청난 기분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찬물 요법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죠. 더욱이 찬물 요법은 단순히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트 2 고통과 쾌락의 관계. 고통과 쾌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이 관계를 생각하며 고통이 지나면 쾌락이 온다고 했죠. 한 과학자는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고통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개는 점점 그 고통에 적응하고 나중에는 고통 후의 쾌락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고통이 쾌락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쾌락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이라면 고통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 더 큰 쾌락을 얻는 길일까요? 파트 3 호르메시스와 극한의 스포츠. 여러분 호르메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고통이나 해로운 자극이 오히려 우리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급격한 분비를 경험한다고 하죠. 이러한 자극은 뇌에 강한 쾌락을 주고 중독성 있는 쾌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하면 무쾌감증, 즉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통과 쾌락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도파미네이션을 통해 고통과 쾌락의 미묘한 관계, 그리고 찬물 요법과 호르메시스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삶의 여러 면에서 도파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